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호텔과 문화, 의료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실상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 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지역 거점 항공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촉구해왔는데 대한항공과 국토부, 산업은행 외면 속에 에어부산이 존립위기에 처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8억 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단순히 항만 재정비를 넘어 부산을 문화와 관광, 상업,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호텔과 문화, 의료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실상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문화와 영상, 의료 기능이 포함된 복합센터가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지하 4층, 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 건물 3개 동에 2,000실 이상의 호텔과 헬스케어 센터, 문화 전시 공연시설, 쇼핑몰, 테마파크 등을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또 건물 간 구름다리를 연결해 부산만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건물 전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외벽 영상을 설치하는 등 미래 건축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며 랜드마크 타워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차례 낸 공모에선 사업자를 찾지 못했지만 올해 외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외국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6,418억 원, 건축비 3조 7,375억 원 등 총 사업비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랜드마크 토지를 확보하고 신속히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 2030년에 완공하여 부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영국 런던의 글로벌 투자 회사 액티스와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사업에 참여한 싱가포르 투자 회사 CCGI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헬스케어 부문에 참여합니다. 시공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삼성전자와 넷플릭스, CJ 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부산항 북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국제적인 투자 유치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얼어붙은 건설 경기 및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부산역 1원 철도 재배치, 중동구 원도심 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30 엑스포 실패와 경기 침체 등으로 발목 잡혔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 어렵게 맞춰진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달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이 났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뿐 아니라 국토부와 산업은행 등의 외면 속에 부산 시민과 부산 기업이 만든 에어부산은 존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결국 에어부산의 운명이 대한항공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은 되었지만 합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에 인수합병 통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반드시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상공계와 협력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하여 대통령, 국토부, 산업은행, 대한항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력 대응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 보는 정치 셈법도 내려놓고 오로지 부산과 하도 신공항의 성공,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시가 나서서 이일 송상현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8억 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날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우리 이웃에 대한 온정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습니다. 1억 8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해 올해 모금 목표인 108억 6천만 원이 모이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성안 없이 내년 추가 회의에 합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촉구해온 그린피스는 다음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목표와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협약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해 화학물질로부터의 보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일동 안심빌리지 조성 사업이 11월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역범죄 예방 환경설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안전해, 안심해 반동일동 안심빌리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와 해운대경찰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골목 안전센터와 안심 클러스터, 안심 가림막, 영상 비상벨 등을 설치했습니다. 부산형 헤비타트 챌린지 개인 기부 첫 번째 주자로 방탄소년단 지민이 나섰습니다. 부산형 헤비타트 챌린지는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지민의 부친을 통해 부산 지역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개선 등에 사용할 3천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구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재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소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비상수송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외나 고속버스 승객 좌석이 부족해지면 예비 차량 26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창원에서 서울, 창원에서 대전, 진주에서 서울, 김해에서 서울 등입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합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대 규모 동계훈련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합천에서는 68개 축구팀과 40개 유도팀 등 모두 114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전지훈련 캠프를 진행합니다. 합천군은 경기장 시설이 우수한 데다 훈련 이후 합천에서 연간 18개가 넘는 종목별 대회가 열리면서 실전과 적응 훈련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인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천 대부분의 경기장에는 야간 조명과 냉난방 시설이 있으며 메인 경기장과 연습구장이 운영되고 인근의 편의시설과 식당 등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동계훈련지로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50억 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밤 9시 4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주택 담벼락 옆에 주차해둔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날 담벼락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담배와 화장지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 다행히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범행 후 1시간 30분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